저는 아무리 연불 수행자라 하더라도 또는 명상 수행자라 하더라도 대인관계를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수행자에게는 오히려 더 많이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명상만 하거나 연불만 해도 저절로 대인관계가 좋아지거나 그럴까요? 과연 좀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 도반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위해서 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한테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루각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노루각수 하면 국가적으로 막 무슨 대통령이 보지도 않고 악수했다고 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말보다 앞서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먼저 의사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도. 말은 오히려 조금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모르지만 상대방을 대할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비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좀 따져보자면 첫 번째, 아주 진지하지 않은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웃는 듯한 표정. 이거 정말 나쁘죠. 네 번째는 짜증나는 목소리. 다섯 번째는 싸늘하고 무표정한 시선을 갖는다는 것. 또 여섯 번째는 관심 없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비웃는 듯한 말이나 표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히려 수행자들이 이런 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짜증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건방지게 보이게 하기도 하고 싸늘하고 무표정한 시선을 가질 가능성도 높아요. 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처럼 하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또 약간 우월한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 쪽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두 번째, 관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세 번째, 온화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주시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여 경청하는 매우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는 알아듣기 좋게 또렷하게 천천히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상냥하고 정감 있는 얼굴 표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비디오로 촬영해 보거나 영화로 찍어 본다면 자세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내가 왜 저 사람이 화가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찍어서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비디오로 근접 촬영을 했어요. 표정을 계속 보는 거죠. 그랬더니 직장 상사가 잘못해가지고 부하 직원이 화가 났어. 그런 다음에는 부하 직원이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을 확 돌리고 아주 싸늘한 표정을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너 왜 표정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서로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처음엔 좀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그렇게 두 사람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한 번쯤 역할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로 역할을 바꾸어보고 연구하고 분석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자주 화를 내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정확하게 자기 뜻을 전달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나는 화가 나 있다든지 이런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텔레파시로 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10번째, 상대방의 말이나 문장을 바꾸지 않고 되물어보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적 대화 모임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아주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한 이 말이나 문장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되돌아서 이렇게 되돌아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번째, 뜻을 알 수 있는 막연한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을 확인해 보면, 그렇잖아요. 뜻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말, 그런 걸 우리 종종 많이 해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12번째,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자기 뜻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효과적인 자기 뜻을 전달하는, 같은 말이라도 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기분 나빠졌어요. 먼저 자기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사랑한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말이라도 달리게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태도를 취하거나 억양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하고 녹화를 통해서 훈련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골프를 치는 사람이 또는 테니스 치는 사람이 자기가 왜 실수를 했는지 알아보려면 녹화를 해가지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제대로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메시지잖아요. 그런 게. 나는 네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말하면, 야 인마 네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기분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느낀 감정을 제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살 붙이지 말고 그대로 전해주라는 것이. 그러면 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별로 화를 안 내요, 상대방은. 5번째, 자기가 느끼는 느낌을 말로 하는 것이 건전한 인간관계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감정을 말로 그대로 하는 거, 아까 제가 아이 메시지 얘기한 거와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우울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보니까 다들 가족들이 우울한 표정을 지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랬다, 이런 거. 그 느낌을 얘기하면 화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16번째, 간접적인 표현이나 과격한 행동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애둘러서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느낌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도 안 좋죠. 그 다음에 17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기를, 눈치를 본다고 말하잖아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읽어내는 걸 말하죠. 그런 걸 자꾸 훈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18번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느낌, 경험,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통 사람은 착각을 잘해요. 착각을. 내가 그 사람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19번째, 상대가 느끼는 반응을 주고받기. 서로 느끼는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나의 행동이 상대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내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걸 많이 훈련해야만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상담자들은 아주 항상 웃으면서 아주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그런 것이 바로 그분은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가족 관계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가족 개개인 간에 타인의 의사를 건설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 타인이 말한 것을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해석해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쁘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쫙 좋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되돌려 줄 때 당신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느냐, 원래 이 사람은 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좋게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돌려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감정이 그 바람에 딱 사라져 버려요, 나쁜 감정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 갈등이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상대방을 화를 내키고 한 다음에 다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연부를 한다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면서, 이제 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내 가족한테는 서운하게 하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것을 잘 해가지고, 제가 여기 댓글 다른 걸 보니까 나는 그걸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려니까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실습을 해봤는데요. 감사한 거를 100가지를 써요, 매일. 그러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거 위에는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